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30일 갑신 첫 번째 기사 1598년 명만력 26년 사간 조정립이 아뢰기를 과거의 책임이 무척 중하지만 아장은 더욱 중합니다. 따라서 시망이 대단한 인물이 맞더라도 오히려 감당하지 못할까 염려되는데 하물며 신같이 죄를 지고서 방황하는 자이겠습니까? 저번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끝내 달려가지 못하였으니 신의 죄려는 언자가 지적하기 전에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의 사세가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혹 말할 수도 있겠으나 전의 탄핵문에 신의 이름이 누차 거론되고 있으니 오직 근신하고 자핵하기에 겨를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공로는 지극히 무거운 것이며 명기는 아껴야 되는 것이니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신의 새 직명을 빨리 바꾸시어 편안하게 해주소서 하니 사피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30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우리나라의 대가는 시끄럽게 사피들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왜적을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30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정원 이 덕경이와 사례기를 사간 조정립이 이념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랫동안 올라오지 못했던 것은 까닭없이 물러나 있는 것 자들과 한 가지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사실 이 정함이 종사관에 지명했기 때문이었고 서울에 와서 종사한 지도 여러 날이 되었으니 이 때문에 시끄럽게 개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조정립을 출사하도록 명을 내리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30일 갑신 네 번째 기사 지평 송은순이와 사례기라 국가의 저축이 바닥이나 중국군의 군량을 댈 계책이 없고 중국 식량의 선운도 지속을 기약하기 어려워 그야말로 막중한 일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가 없으니 참으로 민망하고 염려스럽습니다. 당상관 정 삼품 실직 이상의 각 관원들에 대하여 그들의 산료에서 적당량을 두 수를 줄여 국영에 보태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해주로 하여금 잠작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99권 선조 31년 4월 30일 갑신 다섯 번째 기사 서성을 병조 참지로 500령을 장령으로 신험을 은교로 바로 정철을 예의 앞잡이였다. 정철이 최영경을 무함했던 죄로 기사 가보년 사이에 추론당하여 죽은 후 삭직되었다. 이 사람이 언관이 되어 이 일을 제기하여 정철을 변호하였으니 바로 기충년의 죄인인 것이다. 이 효운을 병조 정랑으로 송준을 장령으로 김늑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100권 선조 31년 5월 1일 을류 첫 번째 기사 상이 정릉동 행궁에 있었다. 선조실록 100권 선조 31년 5월 1일 을류 두 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차관을 시켜 곡식을 모으는 것은 본래 국가를 위한 계책이었는데 요즘 한 도내에 곡식을 모으는 장관이 10여 명이나 되어 이를 빙자한 침하기 끝이 없습니다. 온갖 부역에 시달리며 집에 한 말 곡식도 없는 백성이 무슨 방법으로 변통하여 그들의 주구에 응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앞을 다투어 도망가 버리고 촌락이 텅 비게 됨으로써 부역에 응할 사람이 없으니 많은 고을이 폐업이 되게 생겼습니다. 설사 모득하는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손상됨이 적지 않을 것인데 더구나 모득한 것은 매우 적고 해를 끼친 것은 너무 큰데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해서 선유관 이 귀는 많은 졸도들을 거느리고 여러 고을을 횡행하면서도 조금도 기탄 없이 사욕을 멋대로 부리고 공공한 백성을 침악하며 못할 짓이 없이 하니
온 도민이 원수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이 귀를 파직시키소서. 그리고 선유관을 개혁하여 제도의 조노사의 이외에 기타 모속으로 이름한 자는 감사에게 입문하여 모두 제거케 하소서. 현재 울량은 선운에만 의지하고 있는데 백사공이 부역은 견디기 어렵도록 몹시 고통스러워 연이어 배를 버리고 도망하니 순하는 일이 크게 걱정스럽습니다. 다방면으로 보호하고 구제하여 뱃사공으로 하여금 즐거운 마음으로 부역하게 하지 않는다면 허다한 군량을 계속 운반할 묘책이 없습니다. 연해 일대에는 여러 곳에서 모아진 곡식이 그 수가 적지 않을 것이니 그곳 관원으로 하여금 편리한 대로 얻어내어 대가를 후하게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처자식이 생활할 수 있게 하소서. 강변 상류에는 그 고통이 더욱 심합니다. 격군의 봉족가를 관에서 징수하여 명수를 계산해 제급함으로써 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소서. 그 중에 신속하게 왕래하며 아무 탈 없이 많이 운반한 자가 있으면 각별히 논상하여 사기를 북돋아 주어 사람들이 스스로 힘을 다하게 하면 반드시 편리하고 유익할 것입니다. 비변사로 하여금 상의하여 속히 시행케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00권 선조 31년 5월 1일 을류 세 번째 기사 지평 송응순이 와서 아뢰기를 신들이 윤승훈과 황신에게 중국 장수가 남하할 때 해도로 하여금 물선을 마련케 하고 도내에서 관원을 자임하여 서울에서 내려와 문안할 것이라고 말하게 하라 하였는데 오랫동안 답변이 없으니 추구하라는 전제를 삼가 받들었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조정의 명령을 즉시 거행하지 않았으니 추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항상 우리나라가 제반일에 진실하지 못하다고 나무라고 했습니다. 당초 외관을 시켜 서울에서 내려와 문안할 것이라고 말하게 한 것은 온당치 않은 듯합니다. 더구나 지금 행위하여 추구하는 즈음에 비록 비밀로 하라고 했습니다만 중국인이 돈에 꽉 차 있으니 함답을 쓸 때에 미열한 하리가 어떻게 세밀하게 이런 곡지를 살펴 낱낱이 비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중국군의 귀에 흘러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반드시 서울에 있는 경리의 각 아문에 즉시 전파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들이 우리 조정의 처사를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조그만 일이라고는 하더라도 소문은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은밀히 유지를 내려 그에게 문안 서장과 회첩의 없었던 연후를 하문하시고 보고에 오는 장계를 살펴보신 다음에 처리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추구 공사는 아직 행위하지 마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100권 선조 31년 5월 1일 을류 네 번째 기사 상이 유중군의 이름은 유천질이다. 관사를 횡행하였다. 중군이 말하기를 다른 장관의 배신과 통관들은 이미 승직의 은혜를 입었는데 유독 양 포정의 배신과 통관만은 아직까지 상언을 입지 못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들은 직분상의 일을 했을 따름이니 조그만 공로가 있기는 하지만 특별히 상을 줄 만한 정도는 아니오이다. 그리고 대인의 분부를 몰랐으므로 아직 상을 주지 못했소이다 하였다. 중군이 말하기를 어제 양야가 경리 제독의 여러 아문의 배신과 통관은 모두 은전을 입었는데 나의 아문만 상언을 입지 못했다 하였습니다. 양야는 자문을 올리고자 하였지만 아직 올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저의 공언이지 배신들이 저에게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당초 분부가 없었으므로 미처 시행하지 못했소이다. 이제 분부를 들었으니 즉시 그대로 시행하겠소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양대인이 소방을 위해 와서 모든 폐단을 제거해 주신 일에 대하여 소방은 몹시 감격스럽게 여기고 있소이다. 매번 찾아가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지엄하여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소이다. 하니
중군이 말하기를 대인께서야 항시 귀방에 폐해를 낄지가 염려하셨습니다. 지금 이처럼 말씀하시니 몹시 감격스럽습니다. 하였다. 중군이 물러가기를 청하자 예단을 정정하니 중군이 감히 받을 수 없다 하고 단자만 받았다. 상이 역관에게 명하여 재산 받기를 청하니 그제야 받았다. 선조실록 100권 선조 31년 5월 1일 을리오 5번째 기사 이정구가 군공청의 말로 아뢰기를 통제사 이순신이 한산 싸움에서 군공을 세운 사람들의 명단을 마련한 것을 입계해 윤호를 받았으므로 각 회사에서 스스로 시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산 싸움에서 패전한 사람은 그 공죄에 대해 아직 자세히 조사하지 못하였으니 우선 치부하여 두었다가 실정을 자세히 조사한 후에 처리하라고 별도로 분부하셨습니다. 실정을 조사하는 일은 아직 정탈하지 못해 즉시 시행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대체로 한산 싸움에서 패전한 장사는 도우 원수가 별도로 계문하였으니 이 별록에 들어있는 사람은 공죄를 막론하고 치부하여 조사하기를 기다리고 그 밖의 군공이 있는 사람은 각 회사로 하여금 먼저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히 여쭙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00권 선조 31년 5월 1일 을리오 6번째 기사 허성이 아뢰기를 마제독이 요청한 이 제독의 제문을 이미 개하하셨습니다. 그러나 중국 장관에게 보내는 제문이니 좀 더 자세히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승문원으로 하여금 고쳐서 하이할 것을 고치게 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기에 감히 여쭙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00권 선조 31년 5월 1일 을리오 7번째 기사 군공청이 아뢰기를 각 진영에서 군공을 상신한 일에 외람된 것이 많다는 비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급 가운데 바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참수를 하였으나 빼앗긴 경우는 모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수하였다고 한다면 사살한 것보다는 그 공이 조금 나은데 차치해두고 논상하지 않은 데에는 그렇게 한 의도가 있습니다. 사목에는 4명 이상 사살한 사람은 논상한다 하였으므로 제장들의 보고에 3명 이하를 사살한 자는 거의 없었으니 온편치 못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만 본청에는 3억에만 의거하여 마련해서 입계하였습니다. 이번 이 광학 원신이 4월 15일 올린 장계에 붙인 군공은 더욱 실상을 이룬 듯합니다. 이 광학이 보고한 127명 속에는 4명을 사살한 데 준하지 않은 자는 36명뿐이고 원신이 보고한 79명 속에는 4명을 사살하지 않은 자가 18명뿐입니다. 적과 교전하여 포탄과 시석이 남만 속에서 사살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 넷이라는 숫자가 모의하지 않고도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속에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니 다시 자세히 조사하는 것이 옳을 듯하기에 감이 없습니다. 전부터 이런 배단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왔습니다. 이후로 각 진영의 군공은 모두 원수에게 보고하여 그가 사실을 자세히 조사해 장계를 올린 후에 논상할 것으로 결정하여 예문한 지가 이미 1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거행한 사실이 없으니 매우 부당합니다. 지난번 개하신 대로 이문하여 사일을 분명히 거행하게 할 것을 다시 도원수에게 하유하심으로써 본청에 마련해 두서가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100권 선조 31년 5월 2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상이 주 총병의 관사로 행행하여 접견하였다. 총병이 말하기를 병마를 많이 데리고 오지 못하고 가정 100여 명만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세운 공은 없고 피해만 많이 끼쳐 미안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피해를 끼친 일이 뭐 있겠소이까? 이 제독이 지난번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소방을 위험해서 구제해 주었으므로 소방이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이분의 덕택이 외다.
지금 듣건대 이 제독이 전사했다고 하니 서방의 상하는 누군들 슬퍼하지 않겠소이까? 그런데 또 그의 아우까지 진중해서 죽었다 하니 더욱 놀랍고 슬프외다 하였다. 총병이 말하기를 신하된 자가 국사에 죽는 것은 곧 직문상 본분이요 시신이 말가죽에 쌓여 돌아가는 것도 남자의 소원입니다. 국왕께서는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매우 감사합니다. 지난번 요동의 달자가 나와 오래 주둔하고 있자 군문이 저에게 가서 방하라고 하였으므로 제가 이곳에 왔으나 지금은 달로가 이미 떠났습니다. 경리가 성주 등지는 이 종병이 전사에 의지할 데가 없다고 하고 나에게 남아라고 하였습니다. 4, 5일간 말을 쉬게 하다가 다시 남아할 계획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당초 대인의 덕을 크게 입어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데 지금 또 남아하신다 하니 무엇라 말해야 옳을지 모르겠소이다 하였다. 총병이 말하기를 이미 신하가 되었으니 고생하는 것에 대해 마음 상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배신 박승종과 통관 등이 성주, 상주, 초계 등지에서 함께 다니면서 갖은 고생을 다 겪었습니다. 그곳은 소금과 장도 없었으니 그 고통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지금 또 다시 남아하게 되었으니 시상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모두가 직무상의 본분인데 무슨 공로가 있다 하겠소이까? 그러나 대인께서 명하시니 마땅히 참작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소이다 하고 상이 승지에게 묻기를 총병의 접반 사이에 대해서도 시상하는 법규가 있는가? 전례를 상고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총병이 말하기를 현재 일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니 지금이 바로 인재를 등용할 시기입니다. 제가 해인사 등지에 머물러 방어하고 있었으므로 외적이 범접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하지 않았더라면 굴량민은 반드시 대부분 산실되었을 것입니다. 군사를 거느린 총병의 접반사는 모두 상전을 받았는데 저는 원임 총병이란 이유 때문에 배신이 아직까지 상전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시행하시지 않는다면 잘못되는 점이 많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참작하여 명한 대로 따르도록 하겠다고 답하였다. 총병이 말하기를 배신과 통과는 고생이 많았습니다. 영양 젊은 동사를 선정하여 보내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난번 보내주신 마이는 제 말뿐이 아니라 군중의 말까지도 병이 있으면 치료하였으니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나 약이 없으니 그것도 구하고자 합니다. 하니 상이 명한 대로 따르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청병이 말하기를 울산 싸움에서 타고 다니던 말이 탄환에 맞았고 가정의 말도 산실된 것이 많이어서 입고 있던 양피이 같은 것을 팔아서 말을 사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모두 노둔하고 수척하여 전투용으로는 합당치 않습니다. 아침에 배신의 말을 들으니 국왕께서 저에게 말을 보내주셨다 하는데 받기가 미안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인께서는 말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노둔한 말이지만 정표로 드리는 것인데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항공하외다 하였다. 총병이 말하기를 저에게 말이 없어 주시는 것이니 타고서 전진으로 가겠습니다. 이 말이 죽어버리면 어쩔 수 없겠지만 살아있게 된다면 다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만 주시니 받기가 미안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인이 소방의 일로 나왔는데 휘하 있는 사람 중에 말을 잃은 자가 많다 하니 모두 주고 싶소이다. 그러나 군문의 명령으로 지금 말을 준비하는 중이어서 일일이 보낼 수는 없소이다. 대인께서 말이 없다 하기에 정을 표한 것인데 이처럼 말씀하시니 항공하여다. 하고 차를 들기를 청하였다. 상이 이 부총, 파, 유격, 양, 유격이 사망하여 비참해한다는 것을 동관에게 말을 만들어 고하게 하니 총병이 말하기를 국왕께서 많은 괴로움을 끼쳐드려 마음에 걸립니다. 남자는 죽음을 영광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조정의 신하가 국사에 죽었으니 그 또한 다행한 일입니다. 이처럼 지나치게 염려하여 주시니 매우 감사합니다. 하였다. 주석을 베풀려 할 즈음에 총병이 말하기를 매우 감사합니다. 사제가 전쟁에서 죽고 군줄도 많이 사망하였습니다. 1000명이라고는 하더라도 술을 마시기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였다. 상이 승리를 돌아보고 이르기를 무엇라고 대답해야 하겠는가 하니 좌우가 말하기를 이 말은 예절에 맞습니다. 억지로 청하기는 미안합니다. 하고 이 정군은 아뢰기를 술자리를 크게 벌리는 것은 감히 할 수 없지만 간단하게 한잔 하자는 뜻으로 말을 만들어 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렇듯으로 다시 청하니 총병이 말하기를 병으로 죽었다고 하더라도 차마 마실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전쟁에서 죽었으니 더욱 너무 슬프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차나 드십시다. 하고 이어 눈물을 씻었다. 상이 이르기를 대인의 말을 들으니 슬픔을 견딜 수가 없소이다 하고 차를 청하니 명대로 따르겠다고 하였다. 차를 마시고 나서 상이 예단을 증정하니 총병이 말하기를 국왕의 후인은 지난번에 이미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지금은 첩자만 받겠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하였다. 다시 상이 청하니 총병이 굳이 사양했다. 상이 이르기를 대인께서 다시 올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좌우의 가장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라오 하니 답하기를 매우 감사합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왜 받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감히 다시 번거롭게 할 수 없다 하고 드디어 하고 나와 항공하였다. 총병이 즉시 나와 살해하니 상이 나아가 영접하여 전각으로 올랐다. 총병이 말하기를 오늘 누추한 것을 찾아주시고 또 배신과 통관으로 하여금 뭘로 이에 무난하게 하시니 매우 감사합니다 하니 상이 당치 않다고 했다. 총병이 말하기를 예의상 당연히 절하고 살해해드려야 하오나 날씨가 무더워 존치에 스그럴 깨치가 염려되므로 음만하겠습니다 하고 서로 업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누추한 것을 찾아주시니 감사하게 그지없소이다 하니 총병이 당치 않다고 하여 서로 업하고 자리에 앉아 차를 들었다. 총병이 예단을 올리며 말하기를 임진년에 나온 이후로 배를 끼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행장을 모두 보내버렸기 때문에 정을 표할 만한 물건이 없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변변치 못한 것입니다만 조그만 종성을 표할 뿐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인의 성리에는 감히 감당할 수 없소이다. 첩자를 받으면 또 그 또한 성의를 받는 것이니 황공하여 감히 사양하겠소이다 하였다. 청병이 굳이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인이 주는 것을 감히 받지 않을 수 없소이다. 매우 감사하외다 하였다. 총병이 작별을 구하면서 말하기를 4, 5일이 안 되어 남아 하게 될 것입니다. 필시 오랫동안 헤어지게 될 것이니 절하고 물러가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당치 않소이다. 대인께서 소방의 일을 위해 멀리 오셨는데 지방이 잠바되어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황공하외다 하자 총병이 말하기를 특별히 공을 거둔 것은 없고 패만 끼쳐서 매우 황공합니다 하였다. 상이 예단을 쟁정하고 변변치 못한 물건으로 정을 표한다고 하니 총병이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상이 이르기를 대인께 감히 다시 청할 수 없소이다 하고 좌우를 돌아보니 총병이 말하기를 지금 그럼 질풀묵만 받겠습니다 하고 이어 말하기를 저를 드리고 물러가고 싶으나 국왕을 수고롭게 하여 드릴까 염려됩니다. 업을 하십시다 하여다. 상이 이르기를 대인이 제일 먼저 평양에 도착하 위험을 보였으므로 흉적이 핍박하여 오지 못했고 이나에 서로의 천병이 대거 공격할 수 있었으니 소방이 지금까지 보존된 것은 모두가 대인의 은덕이 외다. 매우 감사외다. 하니 총병이 말하기를 평양의 일에 대하여 국왕께서 말씀이 없으셨으므로 감히 말씀드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때는 산천의 형세를 잘 알지 못했고 사람들이 외병의 수가 3천이라고도 하기에 3천의 병만을 거느리고 가면 충분히 도미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솔하게 들어갔었습니다. 만약 형세를 알았더라면 2, 3일간 머물면서 군대를 정돈한 후에 공격을 하였을 것입니다. 사세를 파악하지 못하고 고군으로 적을 업신여겼다가 패하였으므로 항시 부끄럽게 여겨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국왕께서 도리어 지사하시니 더욱 황공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소방도 처음에는 적세를 잘 알지 못했소이다. 적을 모두 섬멸하지는 못하더라도 전의를 크게 보였으니 매우 감사하외다. 하니 총병이 말하기를 오늘 언급하시니 감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독이 접전할 때 나는 남문으로 들어가 30여 수급을 참액하였는데 사상한 가정도 30여 명에 이릅니다. 저는 귀방을 위해 성의를 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인이 소방을 위해 이처럼 진념하시니 매우 감사하외다. 하니 총병이 드디어 업하고 나갔다. 선조실록
백권 선조 31년 5월 2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유중군이 회사차 운이 상이 의식대로 나아가 맞이하여 전각으로 올랐다. 상이 이르기를 듣건대 양 대인이 약을 든다 하니 매우 놀라고 걱정이 됩니다. 무슨 병을 앓고 있을까? 하니 중군이 말하기를 엊그제 감기로 인하여 병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자도가 있습니다. 배신들에게 시상한다는 뜻을 양야에게 고하니 매우 감사하다. 후일 직접 뵙게 되면 사례를 드리겠다 하였다. 차를 마시고 나서 중군이 예단을 올리며 말하기를 융승한 예우를 여러 차례 받았으니 매우 감사합니다. 정을 표할 만한 물건이 없어 감히 약소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감히 받을 수 없으나 좋은 엄하여 사양하지 않겠소이다 하였다. 상이 예단을 정정하니 중군이 말하기를 감히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하고 이어 물러가겠다고 하고 읍하고 나갔다. 선조실록 백권 선조 31년 5월 2일 병술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김홍선은 면직된 채로 종군하였는데 그 후 울산 전투에서 밤마다 투항한 외병을 거느리고 나가서 많은 외적을 참액하여 격려와 제독에게 크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양포정의 분부가 이와 같으니 완전히 복직시킬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당상의 품계를 제수하고 중령장의 직책을 주어 후일 공을 세우도록 독려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하니 전개하기를 김응서일은 다른 사람과는 같지 않으니 반드시 경리에게 직접 의논하거나 접반사를 보내 내 뜻을 경리에게 품달한 후에 조처하게 하라. 그리고 소용한다면 복직시키는 것이 뭐가 불가하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백권 선조 31년 5월 2일 병술 네 번째 기사 경리 접대 도감 낭청이 우의정의 뜻으로 아뢰기를 어제 저녁에 황응량이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신이 오늘 아침에 만나보았는데 그의 말에 행장이 보낸 외노 7명은 임실에 구류시켜두고 주 원래가 혼자 올라오고 있는데 벌써 천안에 도착하였으니 내일이면 이곳에 도착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황응량이 또 노야가 주 원래를 처치하고자 하였으나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무 이익이 없다. 또 절강성, 복건성 근처에 사람이 사로잡혀 외형에 억류되어 있는 자가 매우 많은데 이런 말을 듣는다면 틀림없이 나오려던 그들의 마음을 막아버리게 될 것이다. 노야는 성품이 조급한데다가 사려가 깊지 않으니 사체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무척 고심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때 경리가 신을 불러 행장과 정성이 함께 서품한 품첩을 내어 보였는데 그 글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았습니다. 도독 첨사에 임명된 행장과 정성 등은 무리를 조아리고 전조의 경리와 조선 도찰원 양 노야에게 품한다. 일본이 조공을 바치려는데 조선이 방해하였으며 저의 국왕이 군대를 일으켜 마침내 왕경 평양까지 쳐들어와서 두 왕들을 볼모로 잡았다. 16격이 중간에서 조정함으로 인하여 천조의 대언을 입어 봉전을 받았다. 그런데도 조선이 수호하지 않았으므로 저의 국왕이 다시 조선에 문죄하는 군대를 일으켜 남원까지 이르렀는데 양 총부께서 헤아리지 못하여 패배당했으니 이것은 소신의 죄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 노이아께서 군대를 이끌고 다시 나오니 일본의 모든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바라건대 노이아께서는 잘 생각하시고 선처하여 생명들을 편안케 하라. 경리가 이 품첩은 외노의 문자가 아니다. 틀림없이 우리 남쪽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서 썼을 것이다 하고 이어 잘 처리하라고 지시하면서 저 외노는 몹시 간사하고 교활하다. 지금은 옛날과 같지도 않아. 군대도 많이 오고 군량도 많이 발송했으니 외적이 진시로 퇴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진군하여 방어하기가 좋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일점만 바랄 뿐이다. 외적이 물러가고 나면 그대 나라에서는 어떻게 마무리할 셈인가? 현재 군량미를 운반하는 것이 매우 긴급한 일이니 반드시 온 국력을 기울여 주야로 신속히 운반해야 할 것이다. 지금 듣건대 상주 등지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는 이미 군량이 떨어져 나물 뿌리와 버들순만 먹는다고 한다. 급히 방법을 강구하여
운반해다가 접재하도록 도모해야 할 것이다 하고, 또 함경도 오랑캐들의 동정은 어떠한가 하게 신이 노아 합적이 군대를 동원하여 강변에 거주한 호인 300여 호를 무찔러 없애고 또 수백여 명을 납포하였으며 경작을 금하는 삼수군 지방에 와 주둔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므로 노아께서 관원을 보내 엄히 금지시켜 주시기 바란다 하니 경리가 없으며, 조선에는 그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의지하여 시 한 수를 지어 이 도적을 물리치지 못하는가? 광령의 노변은 점점 안정되어 가고 있으니 조승훈을 돌아가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나는 이 영을 대신 상주로 돌려보냈으면 한다. 나는 들으니 진주, 강 어느 곳에는 외노들이 군량미를 산더미처럼 쌓아놓았는데 조선에서는 한 사람도 귀한 계획을 내는 이가 없어 쌀더미에 몰래 불을 질렀다 하니 어찌 이처럼 무모한 짓을 하였는가 하였습니다. 하니 찬교하기를 대인이 우리나라를 기롱한 말이기는 하나 참으로 주옥 같은 말이다 하였다.